저 유재석보다는 안 웃깁니다. 근데 소개를 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첫 강의를 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이렇게 첫 강의는요 진짜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어떤 걸로 시작을 할까 하다가 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좀 덜 떨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저희 사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소개 및 비전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아미코젠 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잘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Y라고 되어 있죠? 왜라고 하는 거죠? 왜?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왜 아미코젠을 선택했는지와 사장님들은 아미코젠 퍼시픽 사업을 왜 선택하셔야 하는지 두 가지가 좀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택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화면이 어떤 화면이죠? 그죠? 금 모으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썼던 논문, 그러니까 산문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뭐 최우상도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글솜씨가 뛰어났던 건 아니고요.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아까 전에 뭐 시스템 뭐 개발을 했다, 뭐 옵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반적인 그 이미지에 대해서 좀 깨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에 다녔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다녔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좀 많이 힘들어지셔가지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호프집, 알바, 뭐 어디 뭐 술집 이런 데서 일도 술집 그런 술집 말고요.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고 힘들게 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요즘 시대에도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울산 쪽이나 이쪽에서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중공업 쪽이나 이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분의 아버님이 이 사업 얘기를 좀 같이 좀 듣고 싶다고 제가 갔는데요. 사장님 이런 얘기 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살아남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한 비즈니스라는 공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데더라고요. 그런 데는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한 15년 정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시면 하루 평균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에다 깔려있죠? 그죠? 이런 화면들을 기획했었던 사람인데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아세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수치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계서를 그릴 때 파워포인트 갖다가 이제 아시죠? 네, PPT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제가 15년 동안 평균 그린 게 하루에 20장입니다. 매일같이 그 파워포인트를 그렸습니다. 전문가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근데 요즘에 좀 이 사진하고 좀 비슷해진다라고 해서 알아보시면 되시거든요. 사업 설명할 때 이 얘기를 드리면 누구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요즘에 세븐데이즈 한 지금 5일차인데 몸무게가 4kg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입고 다니는데 그전에 제대로 못 입고 다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보시면 이런 것도 기사들도 많이 좀 실렸었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사장님들한테. 제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오늘 저희 안티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삶의 변화나 경제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에 벤처기업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대기업에 간 거는 한 12년 차 때 갔거든요. 연봉 한 1억 넘게 받았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5년 동안 일했던 돈을 다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평균 280만 원 벌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근거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는 솔직히 자본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집이 잘 살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뭘 도와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영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랜 B로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수익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장님 제가 그 회사 소개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돈이 필요 없고 열정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첫 번째 비전은 그걸로 보셔야 돼요. 제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것들은 오늘 좀 알아가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꼭 필요한 아이템인지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나나 주변 분들한테. 그죠? 일단은 제일 먼저 판단할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건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요. 트렌드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많이 발전할 만한 사업인지를 명쾌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회사가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1990년도 이럴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이런 인식 자체가 안 좋아졌던 게 초기에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피해 사례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편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사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언제 시작하는 사업인지, 언제 시작되는 사업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류가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안정적이고 타이밍이 빠른 회사들은요, 지금까지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비례하는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 두 가지는 이런 거죠. 리스크나 보상 플랜 같은 거 보는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박익희 사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앞에 있는 네 가지에 대한 검증을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아미코제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근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누구한테나 허용되는 거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녀노소. 그렇죠?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이템 자체가 특정 연령대나 아니면은 여성 또는 남성한테 딱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비시장이 엄청나게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이 사업의 아이템은 유전자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DNA라고 하는 아이템.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내 아이, 저희 우리 이쁜 아기도 있는데요.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나 존재하는. 그래서 남녀노소 전부 다 적용되는 얘기들인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어떤 화면이죠? 일기예보죠. 사람이 일기예보를 보실 줄 모르면 어떻게 되세요? 비 맞거나 눈을 맞으셔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내가 일기예보를 볼 줄 몰라서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하는 것 자체를 키워드를 좀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예보. 내 건강이 어떻게 안 좋아질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첫 번째 아이템은 이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비전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건강을 예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이런 것들을 들으러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예측하거나 예보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좋은 일일까요? 오늘 반응이 다 왜 이러죠? 좋은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업인데요. 유전자라는 얘기입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 자, 항상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 중에 이런 화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죠. 보통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는 걸 알기 전에는 내 상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치료를 받으러. 근데 60%에 해당하는 유전적인 요인을 알게 되면 나는 90%에 관련된 건강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자, 항상 나오는, 그쵸? 영화 배우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죠. 이 친구가 유방암,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보니까 유방암 난소를 절제를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분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죠.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근데요, 이분이 남긴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된 날인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비쌌던 금액의 검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유전자 검사를 우리는 다이렉트 형태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2016년도 6월 달에 합법화가 되죠. 지금 12가지의 46가지 유전자 검사 항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던 금액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합법적으로 DTC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사장님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미리 나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해서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전부 다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암이나 질병, 특히 뭐 치매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예방이라는 걸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검사를 받았는데 저희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병원을 만약에 가신다고 하시면 동네 병원 가시겠습니까? 대학병원 가시겠습니까? 왜 가십니까? 정확한 진단. 어떤 분들은 뭐 입원실이 좋아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아닙니다. 의사의 레퍼런스 때문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대한 수술 경험이라든가 확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누가 이 검사를 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명견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박종환 박사님이나 김병철 대표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유전자 관련된. 만약에 이분들이 저희 검사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1유전자 검사를 품질이 높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저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누구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한 10개월, 11개월 쭉 진행하면서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검사를 가장 많이 한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얘기는 어떤 걸 반증하냐면 검사에 대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기득권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검사 또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도 여기에 있죠. 자, 두 번째 뭘 보라고 했죠? 트렌드를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가는 사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스컴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사업을 밀고 있느냐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인구, 모든 사람들이 이 검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미래를 바꿀 7가지 핵심 동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손목에 차는 컴퓨터입니다.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이게 뭐죠? 무인자동차죠. 그죠? 무인자동차. 보시면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밖에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전기 끄고 가스 끄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IoT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사업이라든가 신소재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미래를 바꿀 7가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전자 편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트렌드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나라에서 왜 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의료보험료는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그럼 나라의 국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요, 그 의료보험료를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방의학이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방을 한다면 뭘 해야 되냐? 사람마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특징을 아는 거에 최고는 유전자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되고 있고요. 국가정책 연구 포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 유전체 기반으로 마취 무료를 진행한다는 이런 국책 사업들. 지금 벌써 보시면 4년 차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어떤 얘기들이 지금 항상 일반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스컴도 볼까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유전자 얘기가. 유전자, 그렇죠? 이런 건강-TV. 그렇죠? 보시면 유전자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제가 하나 캡처했던 거거든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피세포 갖다 검사하는 게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업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은 범인을요, 땀 한 방울로 잡는 시대입니다. 실제 이거는 유전자 협회라고 하면서 검사하는 화면이거든요. 이런 식이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다이렉트로 병원을 거치지 않고 검사하는 DTC라고 하는 시장에 대한 세계 전망입니다. 시장 전망인데요. 사장님은 이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분석 설계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수치를 잘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2018년도를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가 몇 년도죠? DTC라고 하는 시장에 관련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전부 다 시작점이 2018년도입니다. 사장님들이 어디에 서 계신지 아시겠죠? 시장의 시작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안정적인 회사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앞으로 매출을 많이 올려서 저희는 안정적인 회사가 될 겁니다. 아미쿠젠은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들 신뢰하시겠습니까? 신뢰 못 하시겠죠. 결국 뭐가 필요한 거냐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안정적인 구조를 띄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구조인지를 또 볼게요. 과거와 현재가 안정적인 사업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앞으로 조만장자가 나온다고 하는 이 시장에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한 회사라는 겁니다. 기술력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바이오 산업 회사고요. 이런 식으로 특수효소, 그러니까 효소공법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유전자 진화 기술, 이런 것들을 보유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약 한 20년 정도 횟수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이 회사가 갑자기 유통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이 아메쿠젠이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구조를 띄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일반 유통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수익을 올리거나 아니면 기회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기술, 자본, 도구, 시장을 다 갖고 있는 회사고요. 세계 4대 유전자 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기반의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보시면 대기업들이죠. 유한양행이나 녹십자, 동아지안, 뭐 풀무원 이런 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미쿠젠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기존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요. 어떤 분이 우리 정동물 사장님이 계신데 30초 사업 얘기를 했는데 바로 가입한 분이 계세요. 30초. 아미쿠젠 이름 됐는데 녹십자 본부장님이셨대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지금 파트너 중에 계신데요. 녹십자 본부장님이신데 아미쿠젠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작했대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 사인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유통 비즈니스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술, 원료, 공장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갖고 있었고요. 완제품까지 아까 보셨던 그런 기업들의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가 약 한 7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원료나 기술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해서 제품 만든 다음에 내가 니네 제품보다 좋은 제품이야, 원료 우리가 갖고 있어 라고 하면 경쟁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비즈니스를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리노믹스라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이죠. 아까 보셨던 이 검사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아미코젠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기술이나 원료나 공장, 연구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사장님들한테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우리한테? 그냥 좋을까요? 오늘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요? 춤이라도 한번 춤시작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일단 출 수도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근데 보시면, 자, 보세요. 나한테 맞춤형 제품을 나의 특징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는요, 몇 가지 장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맞는 걸 쓴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거를 안 먹게 된다는 얘기 맞나요? 네. 그럼 일단 건강 지키실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좋다고 해서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막무가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소비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을 한다, 내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이 사업의 아주 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회사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미코젠 본사가 진주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천연 항생제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한 약간 7만 평 정도. 그리고 지금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스킨메드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의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클리노믹스라는 회사 마찬가지, 아까 보셨던 유전자 검사를 맡고 있는 회사고요. 키토산 원료를 직접 만들거나 또는 식물성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 콜라겐 원료도 직접 갖고 있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실제로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라는 거 아시죠?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따님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그런 예방주사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 자회사입니다. 그럼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료나 기술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괜히 소개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자회사들이 같은 비즈니스 안에 묶여서 그룹 단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아미코젠 퍼시픽이라고 하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기술력들이 전부 다 밑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천연 농약을 만드는 회사, 감태 추출물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뭐 스웨덴에 보시면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예요.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 뭐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사업적인 거 그리고 뭔가 배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뭔가를 알아가실 때 이 회사에서 어떤 기회를 가져가시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미래형 비즈니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기회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트렌드는 바뀝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똑같은 유통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최신화된 방식 또는 나한테 맞는 형태의 방식으로 유통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트렌드는 분명히 바뀝니다. 사장님들이 수익을 얻거나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트렌드를 읽으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사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 회사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인가요? 안 좋은 회사인가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필드에서 누군가 만났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글로벌 A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 회사 제품 비싸고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인정하십시오. 저희하고 시장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얘기. 좀 더 나을 뿐이지 그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니죠. 기존에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의미는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개 일부러 넣은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기득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데 삼성이 TV를 엄청 잘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업체들은 나도 너희랑 TV를 똑같이 만드는데 우리께 더 좋아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시장성을 달리한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가형 시장이죠. 기존에 있었던 일반 물류 네트워크 말고 소비 시장 자체를 타겟팅해서 진행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옛날에 글로벌 회사를 선택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규칙이 깨졌죠. 애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한국 회사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거는 소비 시장이 달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세 번째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맞춤형 시장입니다. 개별 맞춤형 시장이겠죠. 그런데 이 개별 맞춤형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을 겁니다. 일반 물류나 유통을 했던 회사들이 이 회사에서 맞춤형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원에다가 물건을 의뢰를 해서 만든 완제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직접적으로 모든 물건들, 모든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바이오 트렌드입니다. 바이오 산업에 기반되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기회인데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저희와 유사한 컨셉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득권을 먼저 차지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큰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맨날 들어봤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얘기. 키워드는 뭐냐면요, 빅데이터라는 거를 모으는 회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겠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뭐 구글이라든가 알리바바 그룹이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일반적으로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고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카오톡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채팅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내가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누군가한테 개별화시켜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큰 핵심 요건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DNA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제품을 개별화시켜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좀 앞서가 있는 미래형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장님들이 이 기회성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업 자체가 나와서 있는 것들,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위치는 이 위치라고 저는 감히 단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작이고요. 사장님들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을 봤을 때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어떤 제품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의 선두에 서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큰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름 1월 달에 이 사업을 선택하고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 가서 고생해서 갔는데
3개월 만에, 3년 정도 일하고 이틀을 고민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업을 선택을 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집에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9년 동안 얻어먹었던 욕을요 2시간 안에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싸서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전장주전체라는 걸 보게 되면 거기 항목에 뭐가 있냐면 도박이 있더라고요. 도박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제 동생이 그걸 좀 빨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제 동생하고 저는 유전자가 100% 똑같대요. 제 동생이 한참 거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에 빠지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인데 1월달에 사업 얘기를 딱 듣고요. 1월 1일날 가입을 하고 4일날 사업 검토를 하고요. 직장에 사표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와이프한테 욕을 먹고 짐을 싸고 나가요. 나가야죠. 더 얻어먹기 싫으면. 그죠? 나가서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기회인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들랑 유사한데요. 2010년도 3월 달에 사장님들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떤 서비스 하나를 오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친구가 문자를 보냈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짜로 보낼 수 있는 채팅이 있다. 설치를 해라. 사장님들, 친구가 사장님들한테 카카오톡을 팔았나요? 안 팔았죠. 그냥 알려준 겁니다. 쓰는 방법을. 사장님들은 어떻게 됐죠? 그냥 까셨어요. 그러고 나서 회원가입하셨죠. 그랬더니 카카오톡 이렇게 회원 정보가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회원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우리 사장님 여기 계신 분들께서 DNA를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엄청난 일이 생길 겁니다. 이 DNA 기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맞춤형 식단 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요양 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의료라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 모여 계시잖아요.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대한민국에 초기 시작하는 분들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글로벌로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그냥 유전자 검사만 받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레전드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성이 하시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라는 거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희 아미고젠퍼시픽이 단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판단하신다면 그거는 완벽한 오류입니다. 완벽한 오류입니다. 어떤 걸 꿈꿀 거냐면요, 아미고젠퍼시픽은요 유전자 맞춤형 사업의 구구를 지향합니다. 단순히 아메이를 따라잡겠다, 애터미를 따라잡겠다 이런 유형의 사업이라면 저는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업에 이만큼의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좋은 얘기인가요? 기회. 기회가 있으시면 잡으셔야 됩니까? 자, 이 얘기를 한번 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 건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이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의문점이죠. 언제 오는지. 근데 왔는데 이게 기회인지 뭔지 못 알아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낚아챌 수 있는지. 그런데 이 3번의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대요. 자,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변화의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변화의 순간이. 그 변화의 순간이 누구한테든지 다 오거든요. 그때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속에 성공의 기회가 있다라고 해요. 변화가 일어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무슨 단어죠? 체인지죠. 그쵸? 체인지의 G자를요, C로 바꾸면요, 찬스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체인지,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께서는 변화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 성공에 가까워지실 겁니다. 자, 보세요. 성장을 하려면요, 변화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공감하시는 편이세요? 네. 용기를 내면 기회가 주어지세요. 엄청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고민이라는 걸 합니다. 아직도 사업을 선택할지 진행할지 고민하십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죠. 선택을 할지도 고민하시지만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민은 망설이는 데서 생긴답니다. 내가 망설이는 데서 고민이 생긴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망설이기보다는 조금 완전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것이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결정하는 선택은요, 오히려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을 만약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나요? 51대 49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서 선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 51%를요 100%로 활동을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를 하다 보면 사장님들은 기회를 잡게 되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말에 내가 어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에 대해서 내가 변화하거나 내 미래가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신 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잡으러 오셨다고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즉 성공으로 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글씨가 하나 나올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상 이상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 열정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할 거고 자연스럽게 사장님들은 성공자가 되어 계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